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문솔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강서구 병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두 후보자의 기조 연설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후보자 모두 발언 후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 보충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발언이라든가 인신 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품위를 해치는 발언,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 등은 역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발언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한정혜입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철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김철근 후보입니다. 네, 이제 두 분의 기조 연설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후보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한정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진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상의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한정혜 지난 4년간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출석률 100%로 전체 1위이고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의정활동 우수 상위 10인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우리 강서 발전을 위해서 강북 횡단선, 서부광역철도, 월드컵대교, 지하철 9호선 증차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고 등천 사거리화는 완료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서를 잘 알고 또한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준비되고 검증된 일꾼 기호 1번 한정혜 선택해 주십시오. 강서를 위해 더 크게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정혜 후보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철근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병 지역주민 여러분,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김철근 후보입니다. 강서는 제 청춘에 심장과 열정을 간직한 인생 고향입니다. 신혼 초부터 염창동, 가양동, 등촌동에서 20여 년을 살았고 큰아이는 초중고를 이 지역에서 졸업했습니다. 강서에서 꿈을 먹으며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저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염창동 상승 아파트는 극동 상록수 아파트로 새 옷을 입었고 복개천과 화곡 본동 옆 골목에는 아직도 숨겨둔
단골 맛집들이 있습니다. 저는 16년 전 강서에서 처음으로 낙선하며 가장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젊음과 패기는 넘쳤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이제 다양한 중앙정치 경험을 통해 단단해진 정책통 김철근이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지금의 김철근이 있게 해준 강서의 은혜를 보답하려 합니다. 강서는 청년 김철근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준 가장 고마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강서 주민 여러분의 삶을 늘 친구처럼 챙기겠습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강서 대변인으로 확실하게 활약하겠습니다. 강철 같은 추진력으로 강서 발전 앞당기는 성실한 지역 일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 때문에 하루하루 힘드신 줄 압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나라 걱정하시는 마음도 지역 골목골목 다니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내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힘찬 강서 밝은 미래를 위해 김철근이 2배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여러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들의 생각을 밝혀주시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공통 질문 이후에 그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기 때문에 이번 제20대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국민의 삶을 위한 법안 발의는 정말 많아서 역대 최고였지만 사실 법안 처리는 역대 최저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작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정치 발전 실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답변은 김철근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역대 최저 의안 처리입니다. 30%를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동물국회는 재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다 보여준 그런 볼상사나운 국회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좀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것은 결국 민주당의 정부 여당의 국회 운영 탓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당 국회의원 중에 군사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여당이 거수기 역할만 하지는 않았는데 소신 있게 발언하거나 정부 여당이 제대로 못 갔을 때 제대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서 바로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한 예로 소신 발언을 했던 우리 금태섭 의원은 지역구에서 탈락되기도 했죠. 공천 탈락이 되기도 했죠. 저는 이러한 대결 국회를 종식시키고 국회의원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공천에 있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법제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사실상 중앙당을 폐지하고 원내 정당화가 돼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각 정당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론 투표를 해서 그 당론 투표에 위반됐을 때는 자제를 하거나 공천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소신 있게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당론 투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21대까지 극한 무한 대결 투쟁을 해온 국회를 뭔가 합리적이고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국회로 되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통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정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민께서 20대 국회에 실망하신 것은 입법 처리 실적 저조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상습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국회 보이콧과 야외 투쟁, 또 의사일정 방해, 폭력 집회 조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함께 아마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소속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변화시킬 중요한 법들을 또 처리해내기도 했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이라든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막는 일면 김용균법이라든지 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들, 유치원 3법 등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진일보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법안들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회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원들의 윤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것에 대한 제어가 전혀 되지 아니하고 있고 국민의 불신을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본회의라든지 상임위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한다든지 또는 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규정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더 나은 21대 국회를 위한 의견을 두 분께서 함께 주셨는데요. 이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두 후보자께서 주신 답변에 기초해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도 1분, 답변 시간도 1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철근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21대 국회의 실적과 업적이라고 공수처법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공수처법이 오히려 후퇴하는 법안이다. 대통령의 검찰 권한과 또 검찰 권한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게 대통령 권력을 강화시킬 뿐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된 공수처법안은 임명도 대통령이 하고 검사도 공수처에 소속된 검사, 수사관 전부 다 그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런 또 다른 사정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른바 4+1이라는 실체도 없는 다수파를 만들어서 처리한 게 정말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공수처법 법안 통과 진행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한정희 후보 보충 답변 주십시오. 네, 해당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후보께서 과거에 몸담고 계시던 바른미래당 역시 같이 참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수처법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수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결국은 국회가 동의하는 후보자를 2명을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도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얼마든지 제어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끼친 해악들, 부정이나 불신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민도는 굉장히 높았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정희 후보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통질문 답변에 대한 한정희 후보의 김철근 후보에 관한 보충 질문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김철근 후보께서는 이제 과거 바른미래당 대변인 시절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국당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국회를 멈추고 힘자랑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을 하신 바가 있고요. 후보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20대 국회 3년 7개월 동안 무려 21번이나 국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국회에 대한 실망을 국민께 주는 한 원인이기도 했었고요. 이제 후보께서도 미래통합당의 몸을 이제 담고 계시는데 당내 정치는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이제 야당이라고 하면 여당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 보이콧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는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안에서의 타협 관련 질문해 주셨는데요. 김철근 후보 지금부터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한정희 후보께서 야당하실 때 본인들의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얼마나 장애투쟁을 많이 했는지 그걸 우선 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여러 정당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 정통 보수를 지향했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개혁보수당, 그리고 전진당,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많은 국회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 그리고 주변에 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이런 많은 분들이 통합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그냥 갖다 대고 법적인 부분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 그리고 대안을 내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경쟁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충 질문 1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게 되시면 어떤 분이 되셨든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자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련된 질문이 되겠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지역 경제 큰 타격을 입고 있지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도 정말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까 합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씩이고요. 먼저 한정혜 후보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이 가장 큰 경기 부양책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의 둔화,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위기까지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적극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 정책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취약계층 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요.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 지원을 위해서 사실 추경도 1차 했습니다만 그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 30일이죠.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4인 기준에서 100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추경을 통해서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행히도 그간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를 앞둔 선십성 퍼주기다라며 반대를 해왔었던 미래통합당이 최근 입장을 바꿔서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또 필요한 만큼 추가 지급을 하자라고 또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지금에 와서는 긴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조속하게 처리를 해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최소한의 조치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철근 후보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경제 정책의 저는 실패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게 더 중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또는 세계 경제의 침체 때문이라고 아마 그렇게 핑계를 댈 것인데요.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월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일자를 잃거나 못 구하신 분에게 최대 월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그리고 재원은 금년 예산을 재편성해서 100조 원을 조성하고 이것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그리고 각종 세금을 코로나 이게 끝날 때까지 유예 또는 감면하겠다. 자영업자 세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걸 소득 70%까지 하고 이 기준을 의료보험 체계로 하겠다는데, 이게 직장 의료보험도 있고 지역 의료보험도 있고 굉장히 혼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그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코로나19 상황이 그 종식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무능력한 게 아니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어요. 소득주도 성장 등 문제가 많다. 그랬으면 그걸 좀 받아들이고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더 힘들어진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들 두 분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공통 질문 답변에 기초를 해서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보충 질문 시간 1분, 답변 시간 1분 각각 주어집니다. 먼저 한정혜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김 후보께서 금년도 예산을 재편성해서 100조 원을 조성하고 이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올해 우리나라 총 지출 예산이 520조 정도 됩니다. 520조를 분야별로 따져보면 보건복지 고용 부분에 한 185조가 되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 73조 정도 되고요. 지자체 교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79조 정도 됩니다. 국방 분야에 50조 원이 있고요. 이것만 해도 한 388조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의 75%죠.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 대응, 기초연금, 보육, 교육, 국방 예산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경직성 예산입니다. 나머지 133조 마찬가지입니다. R&D 분야 24조, SOC 분야 23조, 농림수산식품 분야 21조. 어느 것 하나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100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마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김철근 후보자께서 답변 우리 주시겠습니다.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에서 방금 그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건 512조 예산이 지금 다 지출이 된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항목을 변경해서 긴급하게 요청되고 지금 국민의 삶이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고요. 우선 그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런 답도 없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총선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야당이 제1당이 되거나 국회 과반 이상을 얻게 된다면 국회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공통 질문 답변에 근거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김철근 후보께서 한정혜 후보에게 보충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세계 경제의 둔화 얘기했고요. 실물 경제의 둔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뭐 악화되는 상황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특별히 IMF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경제 성장이 이렇게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오일 쇼크, 90년대 IMF, 2000년대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2% 이하로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거의 1% 또는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한정혜 후보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실제로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성장이 멈춘 가계소득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체 가구 실질 소득이 2016년에 마이너스 0.3이었고요. 2017년에는 마이너스 0.2로 정체되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월 평균 가계소득은 4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5년간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연도별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최고로 낮아졌고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중위소득에 가깝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다고 하는 듯하고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많이 있으시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제별 후보자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가장 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약 발표를 포함한 모두 발언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별 보충 질문도 그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김철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가 지금 이제 마곡지구가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구도심에 있는 강서구청을 마곡지구로 옮긴다. 또 최근 추진단까지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강서구청을 이전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건 강서구 내의 지역 균형 발전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마곡은 경제특구라면 구도심은 행정특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공항로가 대단히 혼잡한 상태인데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산역 사거리에서 등촌 사거리까지 이를 지하차도를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 광역철도라든지 강북 횡단선이 계획돼 있는데 이걸 차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창동 같은 경우는 염창동은 고등학교를 원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초등학교가 폐교되는데요. 그 자리에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때 수월성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곡 본동에는 중학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곡동 본동 주민들이 초등학생을 졸업시키고 나면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8 고속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양동 빗물 펌프장 옆에 도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 횡단선이 진행될 때 염창 나루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철근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관련한 개별 보충 질문 시간을 갖겠는데요. 질문과 답변 시간 모두 1분씩 주어지겠습니다. 한정희 후보께서는 김철근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강초를 활용해서 국제고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체계 단순화안을 보시면 정부는 고교체계를 단순화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국제학교 외고 자사고까지도 다 2025년 3월까지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고 현재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염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감을 만나서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단설 유치원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체육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고 교육감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강서 아파트 부지를 연계해서 복합 행정타운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서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는 이미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LH하고 국방부 간에도 정리가 된 것이어서요. 세부 설계까지도 거의 지금 나와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1분을 다 쓰셨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함께 주셨는데요. 김철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고,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2년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수월성 교육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고 그리고 2년 후에 정권교체를 전제로 해서 저는 영광초등학교 자리에 반드시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얘기인데요. 지금 강서 아파트 자리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곡지구에 구청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청 부지를 같이 활용해서 연계한다면 충분히 방법은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한정혜 후보 이 답변 또는 좀 전에 들으셨던 모두 발언에 대해서 보충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강서 아파트 부지는 결국은 이제 뭐 다른 마곡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강서구청은 7개의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 이를 보기 위해서 이를 봐야 하는 강서 구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목동역에 보면 지하보도 공약이 있으시더라고요. 목동역에서 목동 사거리까지 확장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목동역에서 목동 사거리까지 한 700m 되는데 300m는 강서 땅이지만 나머지 400m는 양천 땅입니다. 뭐 우리 땅도 아닌 양천구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목동 사거리까지 지하보도를 화곡 사동 주민들께서 원하셨는데 이유는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강북 횡단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목동역에서부터 목동 사거리까지 그리고 등촌역을 지나서 청량리까지 가는 지하철이 건설되는데 왜 목동 사거리까지 지하도를 뚫어야 되죠? 네, 이렇게 함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김철근 후보께서 보충 답변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 강서구청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강서구 땅이면 어떻고 양천구 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가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갖다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북횡단선 또 서부광역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수년입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목동 사거리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쉼터, 문화공간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네. 네? 같은 질문으로. 예. 네. 그렇게 생각. 강북 횡단선은 2019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은 강북 횡단선은 그렇고요. 서부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사거리는 강북 횡단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00m 정도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철근 후보의 모두 발언과 관련된 두 후보의 질문과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정혜 후보의 공약을 포함한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강서의 지도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월드컵 대교는 올해 내로 개통시키고 공항대로와 월드컵 대교를 연결하는 D램프는 내년까지 반드시 완공시켜내겠습니다. 강북 횡단선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서부광역철도 드디어 차량기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차량기지도 확정되었으니 정상 추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의 유아교육 중심지구로 우리 강서병을 육성시키겠습니다. 영광초등학교를 활용해서 국공립단설유치원과 유아교육체험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봉제산을 주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안에 숲속 도서관, 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무장애 둘레길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직장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센터 2곳 설치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건폐율과 높이 제한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내 주차난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동별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둥촌 1동은 구정보화진흥원 부지를 활용하고요. 서울유통센터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둥촌 2동은 둥촌 2-1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 본동의 경우에는 봉제산 근린공원과 무궁화공원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 4동은 무지개 어린이공원과 달빛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 6동은 등서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요. 먹자골목을 위한 공영주차장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그런 강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혜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부터 개별 질문 이어가겠는데요. 질문과 답변 모두 1분씩 주어집니다. 김철근 후보께서는 한정혜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부광역철도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분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서부광역철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착공할 수 있는지 이 말씀 좀 해주시고요.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는 횡단선에 염창나루역을 신설해 달라는 그 염창동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한정혜 후보는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당선이 돼서 4년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의정보고나 이런 걸 보더라도 특별히 야 이건 한정혜 의원이 했다. 뭐 이른바 그 시도 의원, 그러니까 시구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했던 것에 관심 가져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한정혜 의원이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 관련 외에 세 가지 질문 이렇게 함께 주셨는데요. 한정혜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부광역철도 질문 주셨는데요. 서부광역철도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것은 2013년이고요. 그리고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것은 2016년 초입니다. 그 당시 전제가 무엇이었냐면 신정 차량기지, 지금 2호선 차량기지죠. 2호선 차량기지를 이 서부광역철도의 차량기지로 같이 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2호선 차량기지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서부광역철도의 차량기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차량기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4년간의 용역이 진행되어 왔었고 드디어 이제 차량 기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부천시와 강서구가 합의해냈습니다. 원정동과 공항동 사이에 부지를 정해서 지하에다가 차량 기지를 넣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1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김철분 후보께서는 방금 들으신 답변 혹은 모두 발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보충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셨어요.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자연경관지구를 이제 와서 다시 공약을 내세운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4년 동안 그동안 뭘 하셨는데 자연경관지구 그때도 공약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까? 그때 못하고 이번에는 꼭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강서구청 이전에 관련돼서 한정혜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지, 강서구청을 이전하자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있자는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신축을 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공약이 아니고 정촌역 사거리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입장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역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주셨습니다. 한정혜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16년에 제가 공약을 어떻게 했냐면요. 자연경관지구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그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실시를 했고 그 용역 결과가 이번 5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오고 나면 서울시 조례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 서울시 조례를 만들 때 서울시 의회를 통해서 건폐율이라든지 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LH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로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건폐율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높이 제한이 완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가로주택 사업을 통해서 공적인 주택을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높이 제한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경관지구의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서구청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강서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그 정도의 면적으로는 강서구 전면에 7개. 네, 이렇게 1분의 시간을 모두 다 쓰셨습니다. 아쉽지만 후보자의 공약에 부분적으로 또 온도차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두 분의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의견들을 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픈해서 두 분께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 주제를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 주시고 보충 질문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짧게 서로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의 총 토론 시간은 4분입니다. 그럼 먼저 한정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냥 저희가 공약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김 후보님께서 낸 공약 중에 자연경관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경관지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죠. 어떤 것이죠? 그걸 일단 자연 경관지구라는 게 과거의 풍치지구를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폐율이라든지 지금 현재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이 내용을 아시고 용적률을 그럼 어느 정도로 완화를 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지금 그 해당되는 그 빌라 단지가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그 빌라 단지 분들이 한 40년 이상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빌라가 거의 지금 금이 가고 옆으로 그 기울어질 네. 그런 그거는 다 노후화된 알고 있는데요, 건데 부모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지금 뭐 산수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아니 지금 용적률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얼마로 완화를 하겠다든지. 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신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너무 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 지금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고 말씀을 아니 하시는 뭐 것 그거 같아요. 알고 모르고 중요치 않습니다. 네. 아이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됐어요.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경관지구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네. 땅이 100이라고 하면 30 정도밖에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고요. 용적률이 문제가 아니고 높이가 12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이 4m로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은 3층밖에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적률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그럼 질의를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저희 국회가 큰 법을 하나 처리를 했는데요. 그 군에서 휴가 나온 고 윤창호 군이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서 사경을 헤매다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이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시킨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 법을 통과를 시켰죠. 후보님께서 최근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약주를 조금 좋아하시고 하시면 3, 4차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의 과거의 그 전과 기록을 보면 2001년 10월에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불과 3개월 뒤인 2002년 1월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전과 기록으로 보면은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불과 3개월 뒤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적발된 것이죠. 물론 이거 과거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지금의 국민들의 법감정에 빗대어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그래도 해명을 하고 또 진솔하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정혜 후보께서 다른 질문도 많을 건데 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경우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의 정치 이력을 보면 그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미래통합당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 후보께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한 토론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난국을 넘어 파산 직전에 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후보께서는 국민은 민주당이 싫지만 자유한국당은 더 싫다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고 네, 국정농단에 아쉽지만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후 또 토론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김철근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주도권 토론 시간은 총 4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1분 이내로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김철근 얘기를 후보께 해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 뭐 그때 당시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못하다라는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유한국당을 얘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미래통합당은 어떤 정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그 세력만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 세력이 계속 합당과 분당과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상대 정당에 대한 뭐랄까 A랄까 그리고 경쟁자로서 생각을 해야지 적대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서구청 이전에 대한 우선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죠. 강서구청의 이전은 강서 구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다라고 봅니다. 강서구청에서 일을 보려고 하면 7개의 떨어진 각각의 별관에서 일을 봐야 하는 강서 주민들의 불편,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강서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를 판단해서 강서구의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간섭을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강서구 내에서의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찬성한다는 겁니까? 반대한다는 겁니까? 강서구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 강서구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구청장도 민주당이고 그럼 그렇게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강서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두고 국회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아니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봅니다. 거예요. 본인의 의견. 그러면 강서구청이 이대로 있는 게 좋습니까? 제가 예. 저희 당의 구의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제가 지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시겠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강서 주민들을 위한 강서 잠깐만요. 구민들을 제가 위한 얘기할게요. 결정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인가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건 우리 한정혜 후보께서 대단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건데. 아니 그건 피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강서구청장도 현재 민주당이고 구의회 다수도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에서 강서구청 이전 추진단까지 꾸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거에 대한 입장이 없다? 뭐죠?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강서구와 강서구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가불병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셨던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강서 아파트 부지는 이미 신혼희망타운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강서구청 부지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과연 7개로 분리되어 있는 구의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하면은 구청 말고도 다른 것 여러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자, 잠깐만요. 제가 불가능한 마지막 질문 하나 말씀을 지금 하겠습니다. 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죠. 자, 조국 사태 때문에 국론이 분열이 됐습니다.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죠. 저는 지금 강서구 병 또는 강서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시겠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지역구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국가의 운영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주도권 토론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또 다양한 공통 주제로 두 후보자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출산 문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2명입니다. 1970년에 출산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 유지는 경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0.92명이니까 크게 못 미치고 있고요. OECD 회원국 평균은 1.65명입니다. 역시 우리가 지금 현재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두 후보자께서는 출산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바 있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김철근 후보자께서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김철근입니다. 저는 우선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0.92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거의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역대 많은 정부들에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변화가 없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2006년 이래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투입한 돈이 185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될까? 문제는 뭘까? 결국 문제는 저는 한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주거 문제고요. 자녀 돌봄과 교육 문제, 그리고 양성평등 제도나 인식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요지에 있는 공공용지를 신혼부부를 위한 대단히 임대주택을 좀 개발할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동과 청소년 1인당 보건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보건복지 예산이 한 18만 6,640원 정도예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 낳기 겁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동과 청소년들에 관련된 보건복지 예산이 각 부처에 지금 막 산재되어 있거든요. 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재되어 있는데 이걸 좀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동수당을 대폭 좀 올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제도 개선 확대도 필요합니다. 예. 네, 출산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김철근 후보께서 답변 주셨고요. 이번에는 한정혜 후보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공통의 관심사가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국회에서도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는 분야가 바로 이 저출산 관련한 출산율과 관련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김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국제연구기관의 연구 자료를 좀 봤더니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안정적이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과연 결혼을 하려고 하겠는가? 또 하나는 안정적이지 않은데 과연 자녀를 놓으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더라. 그리고 주거,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가 제대로 보육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괜찮은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대기업에 못지않은 급여를 받는다면 또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졸 초임 정도에 해당되는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청년 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저희가 연간 한 1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 12만 개 청년 창업을 또 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취업 또는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게 되고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불안정하지 네. 않아서 결혼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1분의 시간을 모두 다 쓰셨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답변에 기반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철근 후보자께서 한정혜 후보에게 보충 질문 주시겠습니다. 자, 불안한 일자리
없는 게 없애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하자는 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 취임 초에 일자리 상황판 지금 어디 갔습니까? 왜 그 뒤로 국민들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는 거죠? 상황판 떼버렸습니까? 아니면 안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이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기업을 하고 그 기업을 하면서 기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경제 정책은 그게 아닌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정희 후보께서 보충 답변 주시겠습니다. 일자리를 민간에서 만드는 것도 맞고요. 다만 민간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그래서 청년들을 마치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상용직의 일자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그 민간 기업들에게도 정부가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정 부분이라도 역할을 한다면 그래서 0.92가 0.93이 되고 0.94가 되어서 이렇게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2006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180조가 넘는 돈을 부어도 안 되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출산율 제고 방안 답변에 기반한 보충 질문 계속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정희 후보께서 김철근 후보에게 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 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이제 최근의 경우에는 사교육과 관련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랄까요? 부담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김 후보께서는 이런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사교육의 비중이라든지 또는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안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주셨고요. 지금부터 김철근 후보 답변 주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육 부분도 개혁이 안 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공교육이 대단히 어려웠을 때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클린턴 대통령이 이른바 차터 스쿨이라고 해서 공교육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혁신 학교 같은 건데요. 그런데 그 운영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교회나 사회단체나 언론사나 이런 데에 운영을 아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본 커리큘럼 외에 나머지 것은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도까지 하는 그런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공교육을 혁신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교육도 수월성 교육과 함께 혁신 교육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된다면 사교육 부담은 굉장히 줄 것이다. 네, 이렇게 시간을 모두 다 쓰셨습니다. 두 분께서 출산율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고 또 함께 보충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우리 유권자들이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사회적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자께서도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조기 건설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차량기지 부지가 확정이 됐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정말 큰 수건 사업이었죠. 강서 양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 주민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건설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조기 건설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씩이고요. 먼저 한정희 후보께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부광역철도가 실질적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것은 2016년입니다. 당초에 신정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걸 전제로 추진했습니다만 2호선 차량기지만으로도
이미 포화 상태여서 새로운 차량 기지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차량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올해 초에 드디어 원종동과 공항동 일대의 차량 기지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 간에 서울시와 경기도죠. 사업비 협의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그리고 차량 기지 마련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차량 기지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이제는 추진될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서, 양천, 부천 후보자들은 지난달 31일 날 국회에서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해서 현안에 공동 대처키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역시 해당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지역구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과 국토부 등 정부와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21대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철도 조기 건설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철근 후보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신청을 아마 4월 중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비 타당성 추진은 4월 이후가 되는데 아마 1년 정도가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광역철도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의 소관 상임위가 될 수 있겠죠. 저는 무엇보다도 국토교통위로 만약에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총선이 잘 될 수 있다면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합당의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임명된 바 있고 각종 언론 방송사에서 8년간 정치평론가 활동과 안철수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 활동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대변인 활동 등으로 제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통한다는 것이 방증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안팎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특히 대변인 출신이란 특장점 덕분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대변인 활동을 통해 축적된 소통력과 논리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국토위 활동 그리고 지자체 설득을 하여 서부광역철도 조기 건설을 확실하게 풀어내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특히 교통, 재건축, 중공업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제한 해제 등 강서 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문제는 국토교통위와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에 들어가서 강서의 총체적인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두 후보자께서 의견을 내어주셨는데요. 답변에 기반해서 이제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 각각 1분씩 역시 주어집니다. 먼저 한정혜 후보께서 김철근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냥 민자로 추진을 하는 것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제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이제 민자가 아니고 재정사업이니까 결국은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또 하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그 예산 분담 부분이 가장 큰 사실은 협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비 협의가 끝이 난다고 하면 바로 예타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예타만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기재부로 또 넘어갈 테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지자체 간의 사업비 협의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이 협상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낼 수 있으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질문에 관련된 답변 김철근 후보께서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모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정당이 같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못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한정혜 후보께서는 아니 서울시장도 우리 민주당이고 경기도지사도 우리 민주당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정리를 하고 아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 못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력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 서부광역철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정혜 후보께서 이번 네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에 기반해서 김철근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근데 이건 뭐 같이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딱히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여기에 연관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뭐 그다음에 서울 출신 국회의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정혜 의원님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주로 계셨고 환경노동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로 활동을 하실 건지 아니면 강서를 위해서 강서 발전을 위해서 뭐 상임위를 국토교통이라도 바꿔서 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데 본인은 의향이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없어서 혹시 또 입지가 안 돼서 국토교통에 혹시 못 들어가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혜 후보자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력을 조금 자세히 보셨으면 제가 입지가 어떻다는 걸 잘 아실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들어간 정도의 입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서구에 시의원들이 많은데 각 상임위별로 분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따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간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면 과거에 갑을병 지금 뭐 갑의료 의원님 중에 국토교통부에 계셨던 의원님도 계시고요. 다른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으로 일이 빨리 추진되고 아니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관심의 문제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서부광역철도를 추진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합동, 간담회라든지 추진에 대해서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하고 뭔가 추궁을 하고 해야지만이 네, 일이 빨리 이렇게 1분의 시간을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주제별 의견도 나눴고요. 또 공약 발표를 통해서 두 후보 간에 앞으로 펼쳐질 정책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근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구청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고 국가 예산을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잘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번 찍을 것이다 라고 말한 분도 많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많습니다. 지역의 한 의원을 겨냥하기보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 자영업 위기, 국가의 세금 퍼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가량 됐는데 뭐 하나 잘한 게 있나. 특히 오일 쇼크, IMF 외환위기, 리먼 브로더스 금융위기 사태 등 딱 3번을 제외하고는 2%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제성장 예상치는 1% 초반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백한 경제정책의 실패가 드러났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야 하는데 본인만이 옳다고 하는 오만과 독선 때문에 민생이 파탄났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아마 바가지를 씌울 것입니다. 마스크 대란이라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방역을 잘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총선을 통하여 혁신하고 변화하겠다는 확신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경제든 안보든 미래통합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을 천명하고 새로운 중도 보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강서 발전 앞당길 확실한 지역 일꾼 김철근입니다. 일 잘하는 강서의 남자
김철근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역시 한정혜 후보께도 마무리 발언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속하고 또 투명한 대처로 세계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배려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여당은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께서 긍정의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강서병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 서부 광역철도 추진 등으로 핵심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중심지구, 문화체육 복합시설, 청소년 문화센터, 봉제산 숲속도서관, 증미산 공원화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조리 불합리는 걷어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올바른 정치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크고 담대하게 일하겠습니다. 한정혜는 준비된 일꾼입니다. 한정혜는 검증된 일꾼입니다. 한정혜를 선택해 주십시오. 더 낮은 자세로 더 듣고 더 뛰고 더 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 병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의 한 표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두 후보자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서구 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오늘 모든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